지난주에도 중동전쟁, 5차 전쟁으로 확전되는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 안보를 점검해야 할 시급한 때가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난번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2천여 명의 사망자가 났고 8천여 명의 부상자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공식 통계가 정확치는 않다 하더라도 약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만 8천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어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쪽이 한 1,400~1,500명,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조직 산하에 팔레스타인까지 합치면 겨우 2,500명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상군을 가자 지구 접경에 배치하고 진군을 하기 위해서 이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조직에게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서 안전을 취하라고. 그리고 곧 진격에 들어갈 것처럼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국제 여론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진입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전쟁 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미국의 바이든이 지금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아마 오늘 중에 네타냐후하고 회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의 자제, 그 중동전을 확전하지 않도록 제5차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허상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과연 그 전쟁은 가치가 있는 전쟁인가? 여러분 잘 알지만은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유엔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유대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많은 유태인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거기는 팔레스타인들이 살던 땅이 돼 있었어요.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살던 땅이죠. 그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이 살해당하고 또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의 시기를 갑니다. 그 처참한 고난의 시기는 유명한 폴란드의 아이슈비츠라고 가스 독살실에서 수백만 명을 몰아다 죽이는 그런 처절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만 그 종이 우소다. 너희들 머리가 너무 좋고 조직력, 단결력이 또 메시아이즘, 선민사상 이거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이걸 지구상에서 종멸시켜버려야만 독일, 소위 저만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광기 어린 나치스들이 유태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즘. 그게 바로 히틀러죠. 그러나 해방된 공간에서 유엔이 48년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하고 무조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민들이 들어가서 똘똘 뭉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병조직, 지하조직을 동원해서 주변 국가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점차 뺏어가지고 한때는 에집트의 사막까지도, 사하라 사막까지도 점령에 들어가는 그런 기계를 펼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1차, 2차, 3차, 4차의 중동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 미국의 트럼프 정부 때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정부가 완전히 수도를 옮겨서 거기서 소위 텔아비브보다 더 의미 있는 성전으로서 같이 깃발을 달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자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들이 소위 이스라엘에 살던 팔레스타인들이 유랑민처럼 가서 일종의 자기들의 해방 공간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들의 정치적 안착지는 서안이라는 곳입니다. 요르단 바로 국경에 있는 거죠. 근데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하고 장벽을 쳐놓고 방벽을 쳐놓고 오손도손 살아갔어요. 그동안에 소규모의 전투는 있었습니다.
서로 민병 조직끼리 또는 정기군이 약간 투입하더라도 금방 해결하는 그런 소위 이웃 간의 충돌처럼 크게 확전되진 않았어요. 근데 하마스 조직이 사실상 2008년부터 자리를 잡고 그건 팔레스타인의 무장 조직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수니파에 속합니다. 그 조직이 정치화하고 군사화했어요. 그리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최고의 선민으로 오히려 그들도 양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건 무자비한 군대 조직이지만 사실은 정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 하마스 조직 요원들에게는 복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뭐 학교를 세워서 교육시설을 하고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시설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식량 공급을 하고 모든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 심지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임금을 더 주는 그런 유화 정책도 한동안 썼어요. 그리고 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좀 방심했죠. 근데 지난 10월 7일 날 갑자기 새벽 2시에 7,000여 발의 로켓포를 쏘면서 방벽을 뚫고 와서 인질을 잡아갔어요. 그 숫자가 무려 155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간헐적으로 폭격을 해서 22명의 소위 인질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 그제 그 21살 먹은 아가씨 프랑스 여인이죠. 그 예술 축제에 왔던 음악 축제에 왔던 그 여인이 하마스 산하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켜서 소위 인질은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국제적 여론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탱크 약 300대를 동원해 가지고 가자 지구를 샅샅이 비적거려서 하마스 조직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근데 하마스는 은근하게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드론이라 와서 한번 지하에 숨어서 저항하는 우리들의 힘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너희들이 실제로 경험해봐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깊은 함정을 파는 거죠. 이미 하마스의 정치 조직은 아마 서안으로 옮겼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겁니다. 이미 그 총사령관 하는 사례가 됐죠. 그러나 이 하마스 조직들은 벌써 이미 정치적으로 다 공작을 끝내놨어요. 오히려 들어오면 민간인을 거기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들은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투사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자기 나라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게 하마스의 조직 근거예요. 저쪽에 지금 요르단 쪽에 레바논에다 거점을 두고 있는 헤즈볼라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은 시아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달라요. 종교적으로 서로 파가 다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이 공격에 들어가면 우리도 직접 전면전에 가담하겠다. 그리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엄포를 놓고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가자를 점령해 들어가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성전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지금 불을 끄기 위해서 바이든이 달려간 겁니다. 바이든은 지금 이스라엘만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요르단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아마 거점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레바논이라든지 절대로 전쟁을 확전하지 마라.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이스라엘도 분에 넘는 민간인 피해라든지 또 엄청난 살상을 일으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을 지켜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모두 이것이 어차피 5차 중동전으로 갈 확률이 있다. 그럼 5차 중동전이 되면 이스라엘 7나라가 국경을 오고 있잖아요. 7나라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허술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아이돔이라는 이스라엘의 요격 체계를 갖춘 미사일 시스템인데
그 미사일 시스템이 허점이 많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왜? 동시다발적으로 로켓포를 계속 3, 4천 발 막 동시에 쏘아버리니까 그 요격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허점이 드러나서 심지어 이스라엘 내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인질을 잡아가는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중동전은 대단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만일 종교전이 일어나면 아까 시아파, 수니파가 결속하고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모두 합쳐서 이번에 마지막 이스라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전쟁으로 확전이 된다면 아마 이것은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동시에 러시아가 개발할 겁니다. 투입할 거예요. 러시아도 개입할 거예요. 그럼 중국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러시아는 무슨 속셈이 있냐? 이 중동전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은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것이고 우크라이나전을 희석시킨다고 말이죠. 세계 여론에서 밀려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야말로 북한을 충동시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켜봐라. 미국의 힘은 이미 빠졌다. 미국이 원래 2개 전쟁까지는 동시에 한다고 했다가 하나의 전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군데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전, 중동전,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일으키는 전쟁. 그리고 중국은 이 기회에 대만을 침공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대단히 민감한 상황 속에 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도 각성하고 정치도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 산업화 성공했다고 큰소리치고 뭐 그동안에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일본이 우리 뒤 따라올 만큼 한국의 성장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방산 같은 거 어제 그 성남 비행장에서 에디스라고 그 소위 우리 방산 전람회죠.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그 축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우리 국산 KF-21 전투기라든지 또 F-50 전투기라든지 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F-35A 전투기 행렬들이 정말 하늘을 나르면서 위용을 떨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38선 DMZ 이북에 전부 다 한국 공격을 위해서 내장되어 있는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들이 자랑하는 장사포, 방사포 16,000여 기가 달연장 로켓을 싣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를 일시에 공격에 들어오면 마치 아이돔이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방어 능력을 제일 못했듯이 우리 지금 뭐 패트레이트니 그 다음에 우리의 무슨 뭐 청공이니 뭐 신공이니 현문 이런 우리 요격미사일 체계가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두 발 날아오는 핵 전술 핵무기라도 이런 것은 가능할는지 몰라요. 순항미사일이라든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는 소위 단연장 로켓에 해당되는 장사포, 방사포가 일시에 수천 발이 날아와 버리면 어떻게 방어가 되겠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군대는 비상을 걸고 이 기회를 헤쳐나가는데 전력을 투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노리는 것은 미군의 분산 전력의 분산화예요. 전력을 여러 군데 넣어놔가지고 힘을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의 대항 능력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서기의 목적인 특정한 지역을 자기들이 소위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자재, 뭐 식량부터 화폐부터 골동품부터 모든 걸 싣고 가서 몇 달간 점령하고 있다가 또 휴전을 해가지고 물러나면 원상태로 가도 미치진 않지 않냐. 이런 고도의 기습 전략을 북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 군단 20만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게리라전에 능숙한 사람들. 그 다음에 AN2 수송기 저공 비행을 해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요. 이번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간 것이 행글라이드 아닙니까? 페어글라이드. 우리 저 산악에서 낙하산 펼치고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거기다가 폭탄을 싣고 와서 던졌다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가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무인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두고 본다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동전의 화상, 실제 이스라엘은 하마스하고 전투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 있는 거예요. 하마스는 소위 그 팔레스타인 정부하고는 달라요. 견해를 달리해요. 그러나 어쩌면 그런 군사 조직이죠. 일종의 무장 세력에게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장으로 교란을 시켜서 자기들이 꿈에도 그리던 원래 자기 땅을 다시 되찾아가겠다는 결의가 이 팔레스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관련돼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럼 거기에 또 단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주변에 7나라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은 조금 중동전이 잠잠할 때 외교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아랍에미레이트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이스라엘 지금 지중해 앞바다에서 가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가스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중동 지역에 팔아요. 가까운 이집트라든지 시리아나 이런 데다 아주 싸게. 그래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중동 전체 평화를 모색하려는 것이 이스라엘 전략이었는데, 하마스는 그걸 봤다 이거야. 이러다가는 자기들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고 앞으로 자기들이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기습을 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종교적 전쟁이 안 나가도록 확산을 방지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엄포는 놓지만 이스라엘의 고민입니다. 과거의 중동 국가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면에서 서로 협의해서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허상을 실체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